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겔싱어의 무어의 법칙 비호와 TSMC 루더인의 사임 소식을 통해서 반도체 가격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인텔의 펩 겔싱어가 그 MIT 동영상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이 살아있다고 다시 한번 이전 입장을 재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겔싱어는 무어의 법칙에서 경제학의 법칙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TSMC는 내년인 2024년 6월 이사의 승인을 거쳐서 류더인 현 TSMC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웨이 저자가 새 CEO에 오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미국 애리조나 팹을 둘러싼 류더인과 TSMC 이사진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두 사건 모두 칩의 가격 이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2024년에는 칩 가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겔싱어 인터뷰부터 보겠습니다. 겔싱어는 무어의 법칙이 3년 연속으로 느려지고 있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이제 3년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무어의 법칙의 속도보다 상당히 뒤처진 것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 직접 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 대신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2년이 아닌 3년마다 트랜지스터가 2배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어의 법칙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겔싱어는 아직 무어의 법칙은 실패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실 겔싱어는 지난 2021년 CEO 자리에 오른 이후 줄곧 무어의 법칙이 살아있고 잘 있다고 강조해왔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2.5D 3D 칩 패키징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지스터 수를 늘리는 전략인 슈퍼 무어의 법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이 전략을 종종 무어의 법칙 2.0이라고 부른 바 있죠. 이 사실 겔싱어가 무어의 법칙을 옹호하는 데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겔싱어가 무어의 법칙을 두둔한다는 얘기는 현실 칩 세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부각하려는 효과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어떤 제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가격은 결국 경쟁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유독 더 어려운 이유는 이 반도체가 최첨단 기술 산업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장치 산업이기에 자본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돼야 하고 이는 연쇄적으로 가격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금 GPU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퍼100 H100의 경우는 개당 가격이 최대 8천만 원에 이릅니다. 한 단계 버전 아래인 A100 암페어 100 같은 경우도 3, 4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 젠슨왕은 무어의 법칙이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비용으로 2배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옛말이 됐다고 한 것이죠. 이런 인물이 바로 젠슨왕입니다. 이 겔싱어로서는 무어의 법칙을 또 한 번 옹호함으로써 얼마나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저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겔싱어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긴 했는데요. 이 반도체가 점점 더 고질적인 자본 집약적 산업이 돼가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MIT 동영상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겔싱어가 무어의 법칙 중 그 경제적 측면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한 대목입니다. 이 겔싱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7년 또는 8년 전만 해도 현대적인 팹은 약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한 개 라인 투자에 100억 달러 들던 것이 근 7, 8년 만에 2배인 200억 달러로 투자 비용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광 장비 진화 등 부품 장비 가격의 급등, 그 첨단 노드 진화에 따른 R&D 비용 급상승, 물류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 겔싱어로서는 GPU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서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격 인상 요인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논지를 전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그 최근 경쟁사인 AMD가 제일 먼저 적용한 MCM 그 멀티칩 모듈 방식을 제작에 도입하고 이 고성능 퍼포먼스 코어와 저전력 고효율 에피션트 코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코어를 CPU에 탑재한 것도 바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간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겔싱어가 말한 무어의 법칙 중 경제학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달리 보면 이 반도체 팹을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지을 수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유도인의 사인과 맞물린 이슈가 바로 이 이슈인데요. 애리조나 펩 얘기입니다. 대만 매체인 웰스 매거진 등이 이 점을 짚었는데요. 류더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류더인이 애리조나 펩 건설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한 기업에서 40년간 일해온 사람에게는 은퇴가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류더인 퇴임 발표 과정은 매우 갑작스러웠고 이와 관련한 시그널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상한 대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류더인의 은퇴를 둘러싼 보도도 류더인 회장 자신의 입이 아니라 TSMC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전에 그 TSMC 창업자인 장중모 같은 모리스 창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고 직접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직접적인 원인이 애리조나 펩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리조나 펩의 건설 과정은 아시다시피 매끄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4월에 펩 건설이 시작됐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많았었죠. 류더인 회장은 펩 건설 지연에 대해서 현지 애리조나 노동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장을 정상적으로 빨리 2024년에 가동하려면 숙련된 TSMC 노동자들이 가서 펩 건설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애리조나 현지 노조가 여기에 반발했고 류더인이 비난 성명을 이들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애리조나 현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싼 대만 노동자들이 일부러 미국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일감을 뺏어간다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도 인텔 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TSMC가 얘기하는 반도체 팹 건설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라는 것이 미국 현지 노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류더인은 TSMC는 그 애리조나 팹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서 2025년으로 가동 시점을 늦췄죠. 공식적으로 늦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류더인은 미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이전 발언을 철회하고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노조에 많은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TSMC 경영에 아직 입김이 센 것으로 알려진 장중보 같은 경우는 TSMC 미국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었는데요. 류더인은 애리조나 미국 공장 건설 초기에 여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것들도 사실 보이지 않은 갈등 요인이 됐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류더인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고문에 가까운 장중모가 미국 정부의 애리조나 팹 건설 강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류더인의 어깨를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류더인은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실제 그의 퇴진에 이런 문제가 작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팹을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칩의 자동적인 가격 인상 요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이 후일 정말 TSMC 애리조나 팹이 정상 가동되면 이곳을 이용하게 될까요? 대만 팹을 활용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미국 팹을 이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개당 8천만 원이나 하는 H100을 대만이 아니라 애리조나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칩 가격은 1억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에서 만들어서 가격 부담도 더 낮고 시너지 효과, 클러스터 효과도 적극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대만에서 만들어도 8천만 원이나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에는 지금 패키징 공장도 없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겔싱어와 류더인을 통해서 칩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